자, 등비수열 합의 활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등비수열인데 원래 수열의 합이랑 역수의 합이랑 관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보면 금방 견적이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SN을 A, AR, AR 제곱, 점점점, AR의 n-1 제곱 이렇게 될 거고 tn은 역수의 합이니까 a분의 1 ar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점점점 ar의 n-1 제곱 분의 1 요렇게 되죠. 그러면 밑에 거를 우리가 위에 거랑 관계식 보면 당연히 이것도 n개고 요것도 n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항을 맞추려고 하면 요게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위에 거랑 그대로 묶어내 봐봐. 만약에 이게 AR의 n-1 제곱분의 1을 묶어낸다고 치면 요게 지금 제일 앞에 게 R의 n-1 그다음에 R의 지금 n-2 점점점 가서 요게 지금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상태로 A를 두 개를 묶어낸다고 치면 요게 A, AR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지금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딱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지 요게 지금 SN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A랑 AR의 n-1 제곱 요렇게 될 거니까 이게 지금 첫 항이랑 끝 항이 될 거란 말이야. 첫 항이랑 끝 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식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고 하면 지금 tn 기준으로 묶어내는 거 들어가는 거 요렇게 지금 식 들어가니까 아예 지금 식이 요게 SN이 첫 항, 끝 항 지금 넘어가면 첫 항, 끝 항 곱한 거에다가 tn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열의 합 SN이 첫 항이 AN이고 A1이고 A1이고 아따 왜 이래 또 끝항이 AN이고 그 다음에 요 역수의 합 TN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한 개 나오면 외워두면 조금 빨리 가시니까 요거는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 외워놓으세요. 첫 항, 끝 항, TN.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원래 합이랑 등비 수열 합이랑 역수의 합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SN이 첫 항, 끝 항, TN 요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A1, AN, TN. 그래서 요게 S10, T10이고 이게 첫 항, 끝 항이죠. 그러면 요것도 식 써보면 S12 첫 항, 끝 항, T10 요렇게 외워놓으면 요게 지금 256이고 요게 지금 4가 될 거니까 요 놈은 64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 물어보는 거 개수가 똑같을 때는 한 개 잡아 놓으면 계산 조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묶어내는 거예요. 묶어내는 거. 첫 항, 끝 항으로 묶어내는 게 핵심이니까 요거 잘 체크하고
요런 것도 A3, A5 나와 있으면 평균 때리면 얼마야? 그래서 A4 제곱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A1, AN이 1인 거죠. 그래서 SN은 첫 항, 끝 항, TN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살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풀면 될 거고 요것도 지금 S10, 10, T10 자 요것도 식 살펴보면 요게 로그의 A1, A2 점점점 A11, A12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아이디어 쓰세요. 가우스 아이디어. 그래서 가우스 아이디어는 이렇게 오면 등차는 합이 일정한 거고 차는 합이 일정한 거고 등비는 곱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아이디어 잘 쓰면 요게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S12는 첫항, 끝항, T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100이고 이 놈이 10이니까 요 놈이 10이겠죠. 그럼 A1, A12 요거 지금 가우스 아이디어 이렇게 쓰면 전체가 지금 12개죠. 다음 가우스 세트 몇 개 묶여요? 6개 묶이니까 요게 A1, A12의 6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세트가 둘둘둘둘둘 이렇게 묶이면 6세트 물리겠죠. 그러면 여기 10의 6제곱이니까 답은 6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융합 문제. 뭐 이쪽은 지금 트렌드긴 합니다. 지금 트렌드인데 현재 트렌드로 들어가는 문제들은 맞고 현재 트렌드고 언제나 요 간격 개념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등차 등비 개념, 중앙 개념, 가우스 아이디어 이쪽 잘 잡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하나가 등차고 하나가 등비고 여기서 A1, B1 둘 다 이고 A2, B2, A4, B4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당연히 이제 2에서 한 개 더 간 거, 2에서 R 곱한 거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에다가 지금 3개 더 간 거, 이거는 2에다가 R 3개 곱한 거 같겠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두 개 연립이니까 한 문자 정리하면 되겠죠. 밑에 거에서 B가 R 빼기 1이죠. 갖다 집어넣으면 R 3차 방정식 풀리겠죠. 그래서 논리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R 3차 방정식 풀릴 거니까 요거 따라서 풀면 됩니다.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읽어보고 풀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공차가인 등차 수열 AN이랑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 EN이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지금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A6은 A4에다가 지금 4 더간 거고 그 다음에 B6은 B4에다가 지금 R 2개 더간 거죠. 그래서 요식 하나 지금 식 있고 그 다음에 한편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Bn을 R의 n제곱 잡으세요. R의 n제곱.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R로 다 통일을 시켜버리면 이게 지금 요게 B4랑 같으니까 B4가 R 4개죠. 그러면 R 6개 넘어가면 R 4개 빼기 4는 0이죠. 그러면 요걸 R 제곱을 T로 치환했다고 치면 T 3차 방정식이죠. T 세제곱 빼기 T 제곱 빼기 4는 0이고 딱 보니까 T 값 2 나오겠죠. 그래서 R 제곱이 지금 마찬가지로 2가 나올 거고 그러면 A2, B4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기에서 지금 B4가 R 4제곱이니까 요게 R 제곱이라서 이게 4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간격 개념 보세요. 요게 A4에서 4개 덜 간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걸 뭐 R 6개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럼 A4가 어차피 B4였죠, 이거. 그래서 B4는 아까 4로 구해놨죠. 그래서 앞에 거는 빵일 거고 뒤에 거는 저거 8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간격 개념 잡아서 그대로 풀어냅니다. 737번 뭐 똑같은 문제고 738번 요것도 뭐 등차 등비식 나와 있으면 뭐 그대로 잡아서 풀면 됩니다. 요런 유는 지금 잘 나오는 유니까 잘 잡고 공차가 자연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당연히 부정방정식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보면 A6, B6이 9로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요게 지금 A7은 9에다가 D 더간 거. 공비도 자연수라고 했죠. 이거 다 부정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9에다가 R을 곱한 거. 요렇게 될 거고. A11은 9에다가 지금 6 기준으로 5개 더간 거지. 요게 5D 더간 거. 요게 94랑 109 사이지. 그러면 9 빼고 5 나누니까 D가 17이랑 지금 9 빼면 120 사이죠. 그러면 요 D가 될 수 있는 게 18이랑 19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비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18 집어넣으면 9로 딱 나눠 떨어져 공비가 지금 3 나오지. 근데 19 넣으면 자연수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당연히 아닐 거고 요게 답일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R 나올 거고 또 간격 개념 해서 요거는 A 9에 6에다가 2D 더간 거 요거는 B 6에다가 R 2개 곱한 거 요렇게 해서 계속 간격 개념 잡아가지고 뽑아내세요. 자, 자연수 약수의 총합. 자, 그래서 요것도 깍두기처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주제 세 가지예요. 양의 약수의 총합, 개수 총합, 총곱. 약수의 총곱. 요 세 개가 전부니까 요거 양의 약수 관련해서 요거 세 개, 별표 세 개 쳐놓고 얘도 깍두기처럼 군데군데 요게 저것만 단독으로 묻지 않고 종종 물어보니까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 개수는 각 덩어리별 선택권의 개수고 각 덩어리별 선택권의 개수의 곱이고요. 양의 약수의 총합 요거는 각 덩어리별 곱의 전개식입니다. 전개식이라서 이 하나하나가 이제 요 하나하나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연결됩니다. 요 하나하나가 각각 등비수열의 합으로 연결됩니다. 자, 양의 약수의 총곱은 이 기하평균을 양의 약수의 개수만큼 곱한 거가 되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예 하나 잡을게요. 자, 12의 양의 약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이랑 12, 2랑 6, 3이랑 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6개잖아요. 6개.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죠. 그러면 싹 다 곱하면 12의 세제곱이 되는데 곱 이게 약수의 개수가 16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평균이 기하 평균이잖아. 싹 다 루트 12만 6개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루트 12를 6개만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수식으로 보면 요게 루트 n을 요 p 플러스 1, q 플러스 1, 점점점 r 플러스 1. 요 양의 약수 개수만큼 곱한 거랑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평균이라서 그래요. 곱하기 평균이라서. 그래서 루트 씌운 놈을 개수만큼 곱한 거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만 살펴보면 자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 요거 한번 연습해 보자. 자 108은 지금 3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 2개, 3 3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양의 약수의 개수는 2덩어리는 빵개부터 2개까지 3개 선택할 수 있고 3덩어리는 빵개부터 3개까지 4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라서 10입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은 2덩어리가 1, 2, 2제곱 3덩어리는 1, 3, 3제곱, 3 세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노가다 전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요거 몇 개? 3개, 요거 4개, 12개 나오죠. 이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가 이 약수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짧은 거는 노가다 해도 되지만 좀 길면 등비수열 합공식 1 공비분의 첫 항, 1 공비 항수 3개, 1 공비분의 첫 항, 1 공비 항수 4개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로 마이너스 곱하면 요거 지금 8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에다가 요거 80 되겠죠. 그래서 280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양의 약수의 총곱 물어보면 요거는 루트 108을 양의 약수 개수인 12개만큼 곱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8의 6제곱이 답입니다. 물론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소인수분해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가다 계산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요거는 깍두기처럼 잘 나오니까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자, 접근과 등비 수열 갈게요. 자, 이쪽은 실질상 수능에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용으로 잡아 놓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무조건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딱 해서 앞에 2개, 뒤에 2개 딱 끊고 여기에 n 기간 딱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이자율. 이자율은 증가율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x% 증가하면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했지. x% n번 증가하면 이걸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곱해주니까 n제곱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자율은 증가율이랑 아예 똑같고 요거는 한 기간 지날 때마다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기간 초납입이랑 기간 말납입 월 초에 납입하는 거랑 월 말에 납입하는 거. 뭐 납입하거나 저금하거나 적금 넣거나 다 똑같아요. 갚거나 빌리거나 요게 돈을 넣거나 똑같은 걸로 보면 돼요. 요거 두 개는 첫 항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놈은 우리가 등비수열 일반항이랑 등비수열의 합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등비수열 일반항은 한 번 넣고 끝이에요. 한 번 넣고 끝. 한 번 넣고 끝나는 거. 등비수열의 합은 매월 또는 매년 요거를 우리가 납입을 하거나 뭐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받거나 뭐 이런 등등등등
매월 매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넣고 끝나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주자가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할 때 쌤 설명하는 거지만 내가 그때 얘기했지. 청소년에는 로또를 살 수 없지만 로또를 만약에 성인인 척하면서 구라를 치면서 로또를 샀다. 근데 그게 1 등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인인 척 뻥치고 로또를 샀어. 그래 가지고 당첨이 됐을 때 그럼 1등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다만 수령을 직접 못 하지. 부모님 모시고 와서 법정 대리인을 모시고 와서 수령을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성인 척하고 샀다고 해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그 법적인 문제라서 길 가다가 이제 그런 무허가 붕어빵 가게 이런 거 있잖아. 그 붕어빵 갖다가 이제 붕어빵 슈붕 3개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붕어빵을 딱 맛있게 먹고 "이거 무허가죠. 돈 못 냅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먹은 건 줘야 된다. 그걸 신고해서 구청에 끌고 가는 건 둘째 문제고 그거랑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민법과 행정법이 따로 적용되는 문제라서 내가 성인인 척하고 술을 샀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샀다. 그렇다 해서 담배값, 술값은 줘야 된다. 그거 안 주는 건 그게 뭐 해 가지고 그 가게가 영업 정지를 받는 건 둘째치고 술값은 내야 된다. 그렇지? 담배값은 원래 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내가 로또가 1 등이 걸렸네. 걸려 가지고 근데 지금 못 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은행에 저축해 놨다가 내가 3년 뒤에 찾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 딱 저축을 내 이름으로 해 놨다. 그러면 3년 동안 이자만 붙겠죠, 이렇게. 내가 10 억이면 10 억을 넣어 놨다 했을 때. 그럼 그 이자만 받는 게 정기예금이고 적금 적금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됐다고 치면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계약을 하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내가 쓸 돈 빼고 나머지를 싹 다 적금에 갖다 넣는 매달 갖다 넣는 거지. 예를 내가 300을 받는다고 치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들어간다 치자. 그럼 200만 원씩 다 닦아 넣거나 아니면 내가 3년 뒤에 목표가 쪼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모아야겠다 3년 뒤에. 5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적금은 매월 넣는 거죠, 매월. 그래서 한 번 넣고 땡인 거랑 매월 매달 납입하는 거.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24 개월이 되면 할부로 다시 뭔가 끌고 싶어서 어 계속 만지작만지작하는 게 있지. 뭐예요? 제일 할부로 많이 사는 거. 24 개월마다 사는 거.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바로 그것 핸드폰이죠. 핸드폰 할부로 제일 많이 사죠. 그래서 24 개월 되면 24 개월 약정으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꿔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성능이 좋아서 나도 지금 핸드폰 24 개월 넘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별로 배터리도 그렇게 빨리 안 닳아서 그닥 바꿀 필요를 못 느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기는 한데 24 개월하고 지금 한 4 개월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핸드폰 할부금 요게 매달 넣는 거잖아요. 핸드폰 요금에다가 할부 기계값 같이 보태 가지고 요금으로 나오죠. 할부금 매달 넣는 거. 그런데 이게 일시금으로 물건값 바로 주면 할부금 안 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 있으면 할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래서 바로 현찰 박치기로 바로 다 주고 다 사는 게 이자 비용에서 훨씬 이득이다. 할부금 이자가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어. 그러면 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퇴직금이죠. 여기서는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말해 주면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하기 3 개월 제가 직전 3 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퇴직하기 직전에 월급을 만약에 600만 원, 650만 원, 예를 들어서 55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마지막 3 개월을 그럼 이 평균 때리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 되는 거고 평균 때리면. 아빠가 이 회사에서 만약에 30 년을 일했다. 그러면 요거 30 년을 곱하니까 1억 8천 정도 받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
그다음에 매달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연금이죠, 연금. 그래서 이 왼쪽 라인은 싹 다 등비 수열의 일반하고 연결되는 거고 오른쪽 라인은 싹 다 등비 수열의 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월, 매년 이 글자 들어가면 싹 다 등비 수열의 합이다.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내신용이라서 조금 가볍게 이 공식 외운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서 셈 푸는 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 합의 활용. 자, 어떤 신혼부부는 A 만 원을 연이율 4%, 연이율 4%.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를 하면 돼요. 즉 1.04를 곱하면 돼요. 자, 10년 동안 매년 해마다 초에 넣었다는 거지. 10년 동안. 그럼 몇 번 넣을 건데? 10번 넣겠죠, 10번. 10번 납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325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한다. A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쌤 시키는 거 똑같이 푸세요. 그림 그려서 앞에 2개, 뒤에 2개 끊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10년 이렇게 쓰세요. 10년. 자, 그러면 매년 초에 A만 원을 적립한다 했으니까 요 초 앞부분에다가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넣은 A, 요 A는 은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1년만큼 머물러 있죠. 그러면 이 A에 대해서는 1년치 이자를 줄 거니까 1년 지났을 거니까 요거는 A에다가 공간이 부족하네. A에다가 1.04를 곱한 것만큼 줄 거고요. 뒤에서 두 번째 넣은 거, 요 놈은 2년치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A에다가 1.04의 제곱, 요만큼 이자를 줄 거예요. 점점점 제일 처음에 넣은 거, 요거는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A에다가 1.04의 10제곱, 요거만큼 이자를 줄 거고, 요 10개를 다 더한 게 325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네, 만원 뗐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매년 초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 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놈이 공비가 되는 거죠. 공비. 1.04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 공비 분의 첫 항이 A의 1.04, 1 공비에 항수 10개 넣었죠. 요게 지금 325만 원이죠. 그러면 RA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두 개 바꾸면 1.04 빼기 1이니까 0.04고 A의 1.04고 1.04의 10제곱 빼기 1이 325죠. 그러면 요거 100 곱하면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약분시키니까 요거 26입니까? 그리고 1.04의 1 10제곱을 1.5로 계산해 놨으니까 이게 지금 1.5겠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 0.5일 거고 요까지 계산하면 13일 거고 그래서 A는 13분의 325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5네요. 그래서 25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고 740번 똑같고 요건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자, 742번. 자, 요거는 우리가 옛날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그냥 같이 풀고 치울게요. 자, 이것도 매년 1월 1일 매년 초죠. 매년 초고 매년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전년도보다 6% 증액하기로 했고 증가율이죠.
그럼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 적립 시작해서 2034년 12월 30일까지 적립된 금액 볼게요.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자,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0일까지 따지면 딱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넣은 거고 10번 넣었을 거예요. 다만 요거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때는 지금 500만 원을 넣었고요. 두 번째 해는 6% 증액을 했기 때문에 500에다가 1 플러스 증가율이죠, 이거 증가율. 증가율. 그래서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6이죠. 그래서 500에 1.06만큼 돈을 넣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 번 증가해서 1.06의 제곱만큼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10번 갔으니까 이 제일 마지막 게 500에 1.06에 10 번인데 첫 항이 빵 제곱이죠. 그럼 끝 항은 몇 제곱이에요, 이거? 9 제곱만큼 가는 거 이해갔습니까? 그래야죠. 빨간 게 10 개죠. 알겠지? 빵부터 9까지. 그럼 이 앞에는 500에 1.06에 8 제곱만큼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찾는 돈이 요 놈은 은행에 이자가 1년 동안 머물러 줬기 때문에 이자를 1 년치 받을 건데 요게 지금 이자가 연이율 6%죠. 그러면 요거는 500 에다가 1.06의 9 제곱에 이자가 1.06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6 들어갔을 거고 요 놈은 받는 돈이 500 에다가 1.06의 8 제곱에다가 2 년치 이자니까 1.06의 제곱만큼 받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놈, 요 놈은 이자만 받을 거니까 500에다가 이자가 1.06의 10제곱만큼 받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10개를 다 더한 건데 식 보면 알겠지만 싹 다 1.06의 10제곱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500에다가 1.06의 10제곱 이거 10개 더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1.8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상한가 연금 뭐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쪽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요렇게 해서 등비 수열 마무리 지을게요.